뭐 내려놓자, 뭐 뜻대로 되지 않는 거는 받아들여라, 이성보다는 감성의 귀를 네. 기울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사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거든요. 네. 아니 뭐 외롭지 않은 분이 어디 있을까? 저도 가끔 외롭고 네. 아마 마찬가지로 진행자분들 마찬가지로 네.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고 있죠. 예. 네.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고요. 뭐 사실 죽을 때도 있고 누구나 죽게 되고 건강 잃으면 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네. 사실 외로움이라는 건 실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는 외로움을 받아들이셔야지 극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셔야만 사실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꾸 뭐 나는 외로운 건 이상한 거야. 네. 외롭지 않아야 돼. 무조건 사람들과 같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거든요. 더 소외감 느끼고.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 외로운 존재다.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 건 정상이다라고 디폴트를 좀 바꾸셔야 덜 외로워지시거든요. 제가 어제 만난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관계를 끊고 아이, 내 내킨 데서 할 거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정말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고 걱정이 네. 슬 되는 게 뭐가 외롭네요. 걱정이 네. 되냐면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누가 오지? 네. 네.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이게 문득 또 걱정되기 네. 시작하면서 의외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억지로 찾아서 또 만나는 네. 경우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너무 인위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뭐 늘려가는 건 자연스럽지도 않고 네. 아마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쌓인 인간관계나 그렇게 없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더 고통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존적인 외로움을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혼자 되기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 관계를 네. 끊으라는 느낌보다는 혼자 되는 고통을 좀 편하게 즐기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들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은퇴하고도 힘들어지고 네. 또 졸혼하시고도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있는 거 못 견디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나 혼자 되는 것들을 좀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편해지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취미 생활이나 혼자 즐기실 수 있는 뭐 취미, 네. 놀이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고 네. 실천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은 막 혼자 살아라, 네. 혼자 지내라 이런 말 절대로 아니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라는 건 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혼자 살면 빨리 죽거든요. 이게 은퇴하시고 특히 남성분들이 그러시는데 은퇴하시거나 나이가 드셔서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일수록 건강이 더 나빠지시고요. 기대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사람을 네. 곁에 두셔야 됩니다. 네. 실존적으로는 외로움을 받아들이시되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곁에 두시고 사시는 게 맞는 네.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또 자기만의 공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직장인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어디 따로 네.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 해주시나요? 그렇죠. 그게 뭐 돈도 들고요. 네, 그게 또 맞아요. 물리적으로 네. 참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꺼번에 뭔가를 다 하시려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시도들을 많이 해봐라. 저는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내 공간, 뭐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내 공간 만들겠다라든가 네. 뭐 사무실 하나 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이것저것 그냥 시도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음악에 취미 없어 그래도 드럼 한번 배워보시고 네. 한 달 하다가 그만두셔도 상관없어요. 네. 평소에 맨날 와이프가 해주는 밥만 먹었는데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요리학원 가요? 그냥 요리학원 한 달 다니다가 그만두셔도 좋은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10가지 정도 했을 때 이게 내 것이다 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네. 한두 가지 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실천 자꾸 해보시다 보면 네. 이거다 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중에 한두 가지는. 네. 그리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그 다음에 계획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덜커덕 내 공간이 필요해. 나 취미생활 하는데 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네. 막 모형 같은 거 모으고 수집하는 게 취미여서 그거 모아둘 공간이 필요한데 네. 공간부터 덜커덕 계약해야지. 이러면 해놓고 나서 돈도 더 들고 채우기 너무 힘들고 금방 실증 나거든요. 맞아요. 실증 이게 나죠. 과연 내 네. 노후를 보장해 줄 건가 하면서 되게 허탈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결정해서 뭔가 물리적인 거를 결정 미리 하지 마시고
우선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시도해 보시고 그게 과연 나한테 맞는지는 머리로 결정 거의 안 되고 경험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게 그 영어에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 방에 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룸을 뜻을 보면 꼭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 같은 것들을 의미할 좋은 때도 되게 말씀이네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여유를 내야 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원하고 어떤 시간을 즐기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적합한 공간도 네. 또 찾아서 갈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보니까. 물리적 네. 공간만 생각하실 건 아니시라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심리적인 여유도 룸이 있고요. 네. 시간적 여유도 룸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시간과 심리적인 여유를 내시고 자꾸 체험들을 자꾸 가벼운 체험들을 자꾸 네. 쌓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유행하는 말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말 중에 고독력이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아, 예. 고독을 즐기는 힘? 네. 뭐 이런 힘이 예. 되게 정신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그 혼자 지내시는 거를 못 견디시는 분일수록 심리적인 갈등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자꾸 자기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네. 자꾸 다른 사람 분에게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로 나타나요. 아, 그게 그런 예. 식으로도 그러네요. 표현해요. 실제로 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리적인 결핍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통제하려는 욕구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도 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우스갯소리로 우리 부장님은 저녁 때도 자꾸 뭐 이게 자꾸 곁에 네. 들려 같이 밥 먹자 네, 그러고 회식 뭐 같이 챙긴다 하자고 하자. 하시고, 네. 물론 뭐 좋은 의미로는 부하 직원을 챙기는 거기지만 본인이 혼자 있는 걸 스스로 못 견디고 심리적 결핍감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런 거를 통제 욕구로 이제 발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내버려 두세요. 네. 그냥 자꾸 뭐 놔두셔야지 부하도 잘 지냅니다. 이렇게 네.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자기가 불안해하시거든요. 하긴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상사분이 기러기 아빠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네,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예. 네. 그 뭐 심지어는 뭐 집에 가족이 계셔도요. 네네. 집에 가족이 계셔도 그 유난히 외로움 많이 타시는 남자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잘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사소한 거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네.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일수록 상대가 보내는 거절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상처를 잘 예. 받는군요. 네. 쉽게 말하면 상처를 잘 받는. 네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고상히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네네. 상대방이 보내는 거절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쵸. 예를 상처받죠. 들자면, 예를 네. 들자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네. 가족이 나와서 당연히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인사를 안 해. 사모님이 네.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나를 무시하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갈등이 네. 커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문제가 아내의 잘못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투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이나 네. 고독을 스스로 관리하고 처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 소외감을 느끼고 거부의 신호로 잘못 해석하셔서 생기는 문제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생각나는 게 네. 집에 퇴근해서 들어갈 때 애들이 막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이러면서 아빠 왔는데도 인사 안 하고 그러면 네. 괜히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네. 이놈들 봐라. 와가지고 네.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해. 괜히 더 큰 소리로 야 아빠 타 이런 경우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내 스스로 감정 조절도 잘 하시고 내 인생이 행복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쿨하게 야 애들이 좀 게임 하나 보다 하고 네. 늦게 좀 안 들여다보더라도 쿨하게 넘기시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그냥 인사하세요. 야 게임 그렇죠. 예. 게임하자, 이렇게 네. 그렇게 네. 되죠. 너 뭐 하냐고 내가 안 하면 뭐하니? 문 열게 애 되거든요. 놓고 한번 키워봐요. 네, 안 키워봐서. 네. 얘가 이거 가르친다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놈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해. 이 생각 든다니까요. 네. 사람인지라. 그것도 역시 자꾸 보상받으시려고 하시니까 그러시는 느낌이 드시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어. 그것까지 안 하면 병날 것 같아. 근데 요새 또 혼밥이나 혼술 이런 네. 말이 또 유행이잖아요. 예. 혼행 막 이런 말도 있고. 네. 네. 이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세대 간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혼밥을 하는 건 네네. 물론 그것도 해석이 다양해서 네.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뭐냐면 네. 젊은 친구들이 혼밥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까도 소외 얘기를 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자꾸 자기가 거절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혼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방어적인 그래서, 거예요. 왜냐면 네. 원서도 자꾸 냈는데 자꾸 떨어지는 네. 거 이거 자꾸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인간관계 할 때도 사실 요즘은 막 심리적으로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럼요. 상처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혼밥하는 게 아닌가. 자기 보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혼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거절받는 게 싫어서 예. 아예 시도조차도 안 예. 해보는 그런- 아니면 너무 그동안 거절을 많이 당했으니까 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라는 네.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 그런 이야기들 옛날 전에 모시던 상사분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쁘시면 혼자 가서 식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주변에 그걸 보고 그러니까 당신 남편 혼자서 밥 먹더라 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니까 하는 말이 왜 혼자서 밥을 먹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 하냐. 그런 밥 이야기를 먹은 것도 어, 싶은데, 근데 네. 아니 그뭐 바쁘면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한참 일하시는 뭐 30대나 40대의 경우에 혼자 밥 먹는 건 네. 심리적인 피로감 때문에 나를 좀 쉬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 3, 40대 식사도 사실은 다 비즈니스로 하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야 혼자 좀 조용히 밥 먹고 싶어 하는 건 좀 나 혼자 좀 가만히 좀 있고 싶어라는 위로의 시간을 갖고 싶은 의미가 크거든요. 특히 이제 마케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세일즈맨 같은 경우들은 모든 식사가 또 다 비즈니스랑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 시간만큼 좀 쉬고 싶어 라고 해서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가끔. 혼자 먹으니까 밥맛이 돈다 이러시는 게 저는 그동안 너무 밥 먹는 게 아니라 네. 사람 상대하시느라 네. 밥맛도 못 느끼시고 식사하신 그렇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이게 식사가 음식을 먹는 행동이 아니고 네. 그냥 사람을 사교적 만나는 행동이군요. 일로 네. 일의 일환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은퇴를 좀 앞두시거나 은퇴하시는 이제 50대나 60대 분이시라면 혼밥하는 건 좀 서글프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외로움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께는 그냥 혼밥에 좀 익숙해지시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그게 사실은 앞으로 자꾸 누구하고 그때 돼서 누구하고 자꾸 밥을 먹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고 또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는 좀 네. 익숙해져야 되는 문화가 혼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음. 오히려 좀 좋고 한 발 더 나가서 더 네. 좋은 건 네. 요리를 좀 배우시라. 네. 저는 정말로 강추드리는 게 네. 특히 50대 뭐 그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 40대 이제 중반 후반 되시면 반드시 남자분들 요리를 좀 배우시라. 아내분들이 절대 늙어서까지 밥 안 해준다. 내 생존을 네. 위해서라도 네. 요즘은 반드시 여자분들도 배우시라. 요리를 좀 배워야 됩니다. 같이 맞벌이 배우면 하다 되겠네요. 보면 네. 여자분들이라고 네. 요리 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요. 네. 제일 좋은 건 50대쯤 돼서 요리를 좀 배우셔서 네. 맛있는 좀 요리 실력을 키우셔서 좀 다른 분들에게 서브해드리라. 좋네요. 네. 네, 가족들 뭐 아내분한테 해드리고 네. 친구들 좀 모아가지고 요거는 아내가 요리했고 야 이 스테이크는 내가 구웠어. 네, 그러면 좋네요. 오히려 네. 그게 내가 외로움을 떨치는 길이기도 하고 인간관계 넓히는 방법이 되는데 음. 사실 그 정도 되시면 막 새로운 거 하시기보다는 뭐 요리 좀 그죠. 해서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음식 나눠 먹으면 사교 활동에 그거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혼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한 2달 전인가 어떤 70세 정도 되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의 강의 끝나고 이제 그분 질문을 해오시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혼자 사시고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백반집을 확보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 가서 혼자 있으니까 밥을 해 먹고 그러면 같은 음식을 해가지고 계속 먹어야 되고 지겹죠. 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좀 지겹기도 하고 오히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변에 혼자 먹을 수 있는 네. 음식이 매번 나오는 백반집을 많이 확보해 두고 있는 게 삶의 네. 질에 엄청 도움이 된다 아,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여튼 모 대기업 계열사 사장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급격하게 영양소가 결핍이 되니까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오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시니까 뭐 약주로 그냥 주무신다든지 네. 반찬 제대로 비타민 같은 거 안 챙겨 드시고 네. 야채 안 드시고 그냥 쌀맛 밥에서 그냥 있는 반찬 대충 먹으니까 건강이.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니까 네. 그게 우울증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반집을 확보하시던 네. 요리 실력을 키우시던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네. 뭐 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교의 뭐 하나의 가교가 될 수도 있죠. 그 은퇴 준비할 때 혼밥할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해라. 뭐 네. 필요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네. 기능을 익히시는 그렇죠. 것도 요리도 필요하죠. 해보고. 네. 요즘 이제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 관련된 교육을 이제 저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SNS 관련된 아. 그 뭐 블로그나 네네네. 이런 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있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효과들을 나타내서 예. 블로그나 SNS 활동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더 좋다. 아, 예. 고독하면서도 또 주변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런 거 관련돼서 또 상담하는 문제가 예. 없어요. 그게 사실 뭐 SNS가 확실히 인간관계 폭을 넓혀주기도 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네.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막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면 SNS에 도움을 받는 게 맞는데요. 네. 가끔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인간관계는 결핍되어 있는데 SNS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은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더 외로워지져요. 네. 또 실제 심리 연구결과도 보면 현실의 인간관계가 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SNS로만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일수록 SNS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진다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 SNS는 현실의 인간관계를 증폭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거기에만 매달리시면 뭐 다 채워질 수는 없으니까 예, 같이 활용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시는 건 맞죠. SNS만 하지 말고 정기 모임에도 나가라. 아, 그렇죠. 예. 정기 모임 하고 나서 네. 후기 올릴 때 네. SNS를 활용하시고. 그런 거네요. 네. 박사님 말씀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게 폐쇄적이 되라는 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고, 감정적인 외로움을 견딜 수 네. 있는 힘은 키우되, 현실에서는 인간관계를 좀 더 함께하고, 네. 넓혀가고 활용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혼자 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건 감정적인 고독을 익숙해지시라. 감정적인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시라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이제 은퇴 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내려놓자. 몸과 마음을 좀 가볍게 하자. 둘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자. 셋째, 이성보다는 감성의 길을 열어놓자.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자. 뭐 나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또 자기 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해군발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모시고 은퇴 전에 꼭 명심해야 될 마음 준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시간 내서 박사님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군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